기술 발전은 부동산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술은 부동산 자산의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또한 관리자들이 특정 고객 및 활동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여러 요인들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빌딩의 위치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고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요소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선택하기도 한다. 온라인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물리적 접근성이 중요했던 제품과 서비스도 이제는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술은 다양한 물리적 체험이나 집단적 경험에 대한 부러움도 유발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들이 주거지나 근무지를 결정할 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건물의 가시성은 이제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그 가치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호텔, 공유주거 아파트, 단기 대여 회의실 등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필요한 자산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또한 장기 임대 공동주택, 사무실, 산업시설 등에도 해당된다. 고객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의 경험을 SNS상에서 친구나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것을 고려하여 해당 장소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접근성이라는 의미 또한 넓어지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은 기존의 교통 중심지에 있던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반면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리테일, 오피스, 숙박 및 산업시설 고객들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은 이제 단순히 단일 공간의 위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공간들 사이에서의 이동 가능성이 중요해진다. 공간 대여 시 예약 편의성은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이나 공간 입주, 자산 인수 같은 여러 과정들이 나중에는 구식이 되어 부적절하게 느껴질 것이다.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건물들도 입주업체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솔루션에는 기능적 편익뿐만 아니라 경험적 편익과 상징적 편익도 포함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는 특정 고객층의 요구사항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수정하는 브랜드 관리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많은 호텔에서 볼 수 있고 점차 사무실, 공동주택, 산업용 건물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관리를 맡길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다른 세입자 그룹에 집중하고자 할 때도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나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서비스와 융통성 있는 운영 방식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나 이러한 부가 서비스나 비전형적인 임대 계약에서의 수입은 예상하기 어렵고 채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대다수의 부동산들이 이제는 단순히 자산으로서가 아닌 다른 운영 비즈니스에 활용되거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오피스, 공동주택, 산업부동산의 금융성과는 경제 전반의 다른 사업들과의 연관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운영 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호텔 자산의 실적은 이미 전체적인 주식시장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부동산이 다른 자산군과의 연관성이 증가하면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의 중요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관리자들의 인기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건물 소유주 및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브랜드 운영 플랫폼과 더 많이 공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수의 이러한 운영사들은 신규로 설립된 회사들이 차지할 것이다. 기존의 습관이나 관계는 밀려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시장에 부합하거나 시장을 창출할 수 없다면 말이다. 부동산 자본은 임차인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브랜드, 기술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벤처 캐피털은 향후 부동산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신규 운영사 설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공유주거, 주택공유, 유연형 오피스, 유연형 창고와 같이 관리 강도가 높은 운영 모델을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기관들이 처음에는 망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 방식이 보편화되면 금융기관에서도 해당 업체들을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며 나아가 그런 업체가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소수만이 점유하던 정보도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큰손 투자자들만이 접근 가능했던 도구와 기술들이 대중화되어 이제는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생 기업들이 관리하거나 수집하는 새로운 데이터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쟁 업체나 서비스, 파트너들이 임대인의 데이터를 임대인 본인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용도 구분은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여러 목적들 사이의 구분은 모호해지고 있다. 아파트 건물을 숙소로 활용하거나 호텔에서 생활하며 레스토랑 또는 쇼핑몰에서 업무를 보고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친목 모임을 갖기도 한다. 수요가 감소한 용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더욱이 지상과 공중에서의 새로운 이동수단은 기존의 용도 제한을 수정하고 토지의 가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최종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일할 곳, 거주할 곳, 쇼핑할 곳, 그리고 물건을 보관할 곳 등 다양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된다. 이런 변화에는 기존에 찾기 어려웠던 장소들이 쉽게 발견되거나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전보다 더욱 매력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례들도 해당된다. 더 나아가 기술은 기존 건물들의 활용도를 높여 같은 공간으로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공급이 한정적이며 상대적 희소성이 존재하지만 기술은 일정 수의 사람들이나 특정 규모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양에 대한 여러 가정들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 지표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잠재 수요를 예측했던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형들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존의 방어 수단들이 무력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은 자산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이제 부동산 자산은 이런 식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산은 조만간 소유자가 변경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그로 인해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 많은 기업들이 숨겨진 이익 창출 기회를 찾아내려 노력 중이다.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일부 기업들은 기존 부동산 업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거나 직접 부동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업계 참여자들인 투자자, 소유주, 개발업자, 운영자 및 여러 전문가들에게 있어 경쟁의 장은 더 광범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부동산은 이제 운영 효율성이 중요하던 산업에서 전략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실하게 운영되던 자산이 바탕이 되었던 산업군이었으나 이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탕이 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